반갑습니다. 경제의 어려운 퍼즐을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게 딱딱 맞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뉴스들을 들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테슬라를 판매 금지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마치 잘 달리는 말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듯한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의 진짜 속내와 함께 지금 미국 경제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변화들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흐름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은 테슬라가 $500라는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 시장 곳곳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돈을 불려줄 시장의 날씨부터 체크하고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기회들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기름값, 즉 유가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오일 가격이 $5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70, $80를 오가며 우리 지갑을 털어가던 기름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5라는 숫자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낮은 가격입니다. 셔터스톡. 왜 이렇게 기름값이 물처럼 싸졌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름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창고에 기름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우디를 아주 영리하게 다루면서 그들이 섣불리 기름 생산을 줄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기름값이 너무 떨어지면 산유국들은 수도꼭지를 잠그듯 생산을 줄여 가격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혹은 시장 점유율을 뺏길까봐 수도꼭지를 콸콸 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소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름값이 내려가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들의 가격, 즉 물가도 함께 진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기름값이 너무 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공장을 돌리고 트럭을 운전하며 기름을 써야 할 곳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년 경제가 물가는 잡히겠지만 활력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복잡한 신호가 바로 이 유가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챙겨봐야 할 지표는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 녀석은 여전히 고집불통입니다. 아래로 뚝 떨어져줘야 주식시장이 환호성을 지를 텐데 말입니다. 아직도 높은 위치에서 버티며 시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오리무중의 상태입니다. 금리가 내려와야 기업들이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여러분의 대출이자도 줄어들 텐데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 중 하나인 실업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실업률 수치가 무려 4.6%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높은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실업률이 4.1%, 4.2% 정도에 머무는 것을 봐왔습니다. 사실 4.3%만 넘어도 고용시장이 좀 식는데? 라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4.5%를 훌쩍 뛰어넘어 4.6%라니요. 이건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5년 만에 처음 보는 높은 실업률 수치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건 마치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큰 돌멩이가 떨어져 파도가 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보통 실업률이 4.23%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하는 아주 좋은 상태로 봅니다. 하지만 4.5%를 뚫고 올라간다는 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기업들이 채용문을 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업률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관성이 있어서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무섭게 치솟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면 실업률이 5%, 아니 5.5%까지도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소비가 줄어드니 기업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미국 경제에 켜진 빨간색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이것이 호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가 나쁘다는데 왜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가장 큰 목표 두 가지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지금 고용이 흔들리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면 연준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힘들어서 사람을 자르고 있는 상황인데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그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높으니 연준이 내년 1월에도 금리를 내리겠구나. 심지어 더 큰 폭으로 더 자주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뉴스가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유동성 공급이라는 좋은 뉴스로 둔갑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 즉 AI 산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년 성장률이 2%를 넘길 거라는 예측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만들어낸 착시일 수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돈을 쏟아붓는 것을 빼면 일반 제조업이나 소매업은 꽤 춥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도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 더 크게 내려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경제가 디플레이션, 즉 물가와 경기가 동시에 가라앉는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 줄타기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는 결국 자산 가격 상승을 불러올 강력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연준의 보스틱 위원이 등장했는데요. 이분은 원래 시장 친화적인 비두기파에 가까웠는데 갑자기 매냄새를 풍기는 매파로 돌변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 아니 방금 실업률이 높아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여전히 물가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아직 물가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금리를 팍팍 내리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시장은 잠시 움찔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진짜 금리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내년 5월쯤이면 연준 의장의 거취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를 원하고 결국 금리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보스틱 위원의 말은 지금 당장 조심하자는 경고일 뿐 거대한 시대의 흐름인 금리 인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요즘 정말 자고 일어나면 돈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 해군으로부터 엄청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무려 4억 4,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계약을 따냈습니다. 미 해군은 팔란티어에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군함을 만드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배를 만드는 속도가 느린데 이걸 AI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오는 격입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기업이든 군대든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효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니 팔란티어 주가가 엔비디아보다 더 무섭게 오르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주춤할 때 팔란티어는 15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고평가다 라고 걱정하지만 이런 계약들이 계속 터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부 기관들이 앞다투어 이 회사의 기술을 쓰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성장성의 끝을 누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파도를 탈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이건 거품이야 라며 공격을 퍼부을 테니까요.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출렁거리며 내려올 때가 좋은 주식을 싸게 담을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 됩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기업 생존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테슬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 캘리포니아 교통국 DMV 레이지, 금지하려 한다. 이 제목만 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테슬라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못 팔게 한다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주가가 $500를 향해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말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당국은 왜 완전 자율주행도 아니면서 이름은 자동조종이라고 붙여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니 벌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벌칙으로 판매 정지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황당한지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즐겨 먹던 자두맛 사탕 기억하시죠? 우리가 자두맛 사탕을 먹으면서 그 안에 진짜 과일 자두가 통째로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자두향이 나는 달콤한 사탕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사탕에 진짜 자두가 안 들어갔으니 넌 사기꾼이야, 사탕 팔지 마! 라고 소송 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당국이 하는 말이 딱 그 짝입니다. 테슬라는 차를 팔 때마다 그리고 화면에 경고 문구를 띄울 때마다 항상 강조합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를 돕는 보조장치일 뿐이니 항상 앞을 보고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작은 글씨로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탈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려줍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타는 차주들 중에서 나는 이게 완전 자동인 줄 알고 샀는데 속았다 라고 항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테슬라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들어낸 억지 논란에 불과합니다. 이런 뉴스가 터지는 타이밍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꼭 주가가 중요 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때 악재가 쏟아집니다. 아마도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공매도 세력들이 만들어낸 공포 분위기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그들은 지금 테슬라가 계속 오르면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 테슬라 북미법인이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통은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것은 판매 금지가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 보호 차원의 행정명령일 뿐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정부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는 전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 문장이 바로 테슬라가 내놓은 정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제목이나 가짜뉴스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노이즈가 나올 때가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는 기회이니 현명한 투자자라면 미소를 지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테슬라의 진짜 강력한 호재, 미래를 바꾸는 기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테슬라의 비밀무기, 바로 4680 배터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에 있는 공장, 즉 기가베를린에서 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라는 심장까지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 끼우겠다는 엄청난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원래 테슬라는 텍사스 공장과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배터리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심장부인 베를린에서도 똑같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밥을 짓는데 쌀들 내 논에서 키우고 반찬도 내 밭에서 따서 요리까지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든 걸 스스로 하려고 할까요? 바로 지금 전 세계가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우리 땅에서 만든 것만 혜택을 주겠다 라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관세 전쟁이 예고되면서 수출해서 물건을 파는 방식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은 소비자가 있는 그 나라 땅에서 모든 부품을 만들어 바로 파는 현지화 전략뿐입니다. 기가 베를린에서 4680 배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특히 이 배터리는 테슬라의 괴물 트럭인 세미트럭과 미래의 먹거리인 로보택시에 들어갈 핵심 부품입니다. 트럭은 덩치가 큰 만큼 배터리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이걸 미국에서 실어 나르면 물류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유럽 도로를 누빌 전기 트럭을 유럽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까지 찍어내서 바로 공급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계산입니다. 2027년이면 시기적으로도 아주 절묘합니다. 그때쯤이면 유럽에서도 자율주행 규제가 풀리고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이 거리를 활보할 시점입니다. 테슬라는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지금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든든한 생산기지를 모두 갖추게 되면 테슬라는 그야말로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의 기억을 하나 소환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자칭 배터리 전문가라는 분들이
테슬라를 얼마나 비웃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특히 문어머리를 닮은 어떤 전문가는 4680 배터리는 사기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입만 산 허풍쟁이고 테슬라는 기술이 없어서 곧 망할 거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보란듯이 4680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미국을 넘어 유럽 공장에서도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를 비난하며 본인이 최고라고 떠들었던 그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회사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함부로 예단하고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목숨을 걸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방구석 전문가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거나 분석을 하면 결국 그 화살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테슬라가 그 어려운 길을 뚫고 기어이 해내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500달러라는 꿈의 숫자가 정말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즉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금 그야말로 패닉 상태,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며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처럼 밀려오고 있는 매수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회사이고 로봇 회사이며 에너지 회사입니다. 지금 시장은 뒤늦게 그 가치를 깨닫고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지? 하며 허겁지겁 돈을 싸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끌었던 시장의 주도권이 이제 테슬라라는 거대한 형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말처럼 물가 걱정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지거나 폭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실망감에 잠시 출렁거릴 수 있고 테슬라 주가도 500달러 앞에서 저항을 맞고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절대 당황하지 말고 싸게 살 기회를 또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식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단단하게 다져가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수량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공격적인 관점으로 실업률 쇼크가 연준을 강제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4.6%라는 높은 실업률은 연준에게 지금 당장 금리 안 내리면 다 죽는다 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매년 초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은 가장 매력적인 자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매력적인 자산의 1순위가 바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테슬라가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500달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산타랠리를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 강력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 멀미가 날 정도로 변동성은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자만이 그 달콤한 열매를 온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투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뉴스 헤드라인에 속지 말고 그 이면을 파고드세요. 판매 금지가 아니라 경고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실업률 지표를 계속 주시하세요. 이것이 연준의 금리 결정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셋째, 테슬라가 악재로 인해 5% 이상 급락한다면 그것은 공포를 느낄 때가 아니라 탐욕을 부려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경제지표가 흔들릴수록 금리 인하라는 구원투수는 더 빨리 등판하고 테슬라의 독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테슬라와 함께 붉은색 상승 화살표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흐름을 읽고 공부한다면 훨씬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속 시원한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 종교수였습니다.